네, 안녕하세요. 아주 기분 좋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췌장 종양 세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의학적 관점에서 본 닥터 프렌드라는 제목으로 췌장 세포에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과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 현대의학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암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췌장암이 단순히 돌연변이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생체 환경에서만 생존하고 성장하는 환경 의존적 질환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췌장암이 자라는 네 가지 핵심 요인과 그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다섯 가지 오염 제거 원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췌장암이 자라는 네 가지 환경 조건을 살펴보면요. 췌장암은 특정한 환경적 조건에서만 생존하고 증식합니다. 현대 종양학 연구는 이 환경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산소 환경, 혈관이 거의 없는 조직이죠. 그리고 면역 기능이 붕괴된 상태인 만성 염증 상태, 그다음에 미세 혈류가 잘 흐르지 않는 저체온 상태, 그다음에 세포막 전이가 붕괴된 정기적 불균형 상태, 이것을 현대 종양학 연구는 췌장암이 자라나는 네 가지 환경 조건으로 규명했습니다. 극심한 저산소 환경이란 뭐죠? 극심한 저산소 환경은 하이폭시아는 저산소증을 뜻해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있는 걸 하이폭시아라고 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 보면 하이폭시아, 저산소 환경 상태가 되어야 암세포가 생존할 수 있죠. 즉, 암세포 생존 전략이 하이폭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혈관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상 조직이라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풍부한 혈관망을 필요로 하지만 췌장암 세포는 오히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더 잘 생존합니다. 이러한 저산소 환경에서는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 방식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정상 대사 방식이 아니라 정상세포가 사용하는 미토콘드리아 호흡 대신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하려면 포도당을 필요하죠. 그리고 산소를 필요하고. 근데 산소를 쓰지 않고 무산소 당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걸 바르부르크 효과라 그러는데요. 1920년대에 노벨상 수상자인 오토 바르부르크가 발견한 이 현상이에요. 그 암세포의 핵심 대사의 특성입니다. 즉 산소가 충분해도 산소를 제끼고 산소 없이 당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는 다량의 젖산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유입되긴 유입되는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10배 이상의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없이 그 당 분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를 거치지 않고 세포질에서 ATP를 생성합니다.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을 제껴놓고. 그래가지고 강한 산성 환경이 조성되어서 면역세포 기능이 억제됩니다. 즉, 하이폭시아가 암을 강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저산소 환경에서는 저산소 유도인자가 활성화돼서 암세포의 생존과 전이를 촉진해요. 그래가지고 혈관 신생, 포도당 대사, 세포 이동성 이런 거를 증가시키는
수백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켜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을 확보해요. 젖산이, 젖산이 축적된 산성 환경에서는 T세포, NK세포 등 항암 면역 세포들은 사실 기능을 상실해요. 그래서 폐하가 낮을수록, 즉 산성일수록 면역세포의 암 인식 능력과 공격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물 저항성, 저산소 상태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느려지고 많은 항암제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감소해요. 또한 혈관이 적어서 약물 전달 자체가 어렵습니다. 즉, 췌장암은 산소가 적을수록 더 공격적으로 변하며 치료에 저항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성염증은 그 아주 그 췌장암을 일으키는 기본 원인이죠. 독소나 노폐물로 인한 만성염증. 그 췌장은 강력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효소들이 췌장 자체를 손상시켜요. 췌장에서 나오는 액은 너무 진해서 위까지도 녹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효소들이 췌장 자체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고 이는 췌장암의 주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조직을 손상시키고 면역세포를 고갈시키면 암세포가 숨어서 자라기 좋은 염증 숲을 형성합니다. 이 만성 염증이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요, 그 암세포만을 보호하기 위한 암세포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한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그 췌장암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종양 주변에 스트로마라고 하는 섬유성으로 두꺼운 섬유성 기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보다 이 섬유성 기질로 두꺼운 막을 형성한 게 더 부피를 많이 차지하며 이 막은 물리적 장벽으로 면역세포가 침투하는 걸 막아요. 그리고 약물 전달 경로도 방해하고 그 약이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인자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혈관 신생 억제로 저산소 환경을 유지. 네. 암이 자기네들을 자라기 좋은 환경을 보호막을 쳐서 그 안에서 암세포 성장 인자를 제공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섬유질로 암세포를 이렇게 차단하면 면역 억제 환경이 형성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조직 손상이 된 만성 염증으로 그리고 T세포, 면역세포, 면역이 고갈되고 보호된 환경에서 암이 증식하고 성장해요. 그리고 섬육성 보호막을 형성해서 그 안에 기질이 형성됩니다. 이 악순환은요, 그 면역의 감시를 피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췌장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역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췌장암 환자들은 대부분 보면요. 체온이 낮아요. 그래서 순환 장애예요. 말초 혈관도 수축되고 저체온도 복부도 냉하고 그래가지고 혈류 자체가 차단된 거예요. 이렇게 혈류 장애를 가져왔기 때문에 암의 성장과 치료 저항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체온 저하 상태. 혈류가 붕괴된 게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 그 저체온이 암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살펴보면요. 일단 피가 덜 흐르니까 피 속으로 피를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가 공급이 차단돼요.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감소하면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그 암세포가 좋아하는 저산소 환경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면역세포 접근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보호막을 형성해서 백혈구가 림프구는 피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혈류가 막히면 면역세포들이 종양 부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역 감시 기능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먹더라도 전달이 실패돼요. 정맥으로 항암제가 투여되면 혈류가 종양에 도달해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순환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약물이 종양 내에 도달하는 그 어, 확률을 굉장히 낮추죠. 그리고 대사 독성 물질 축적,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생산하는 젖산, 대사 노폐물 이런 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서 더욱 산성이 강화되고 독성이 강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죠. 저체온이. 일단 여기서 체온을 우리가 36.5도로 올리면은요. 정상 체온은 최적의 면역 기능이에요. 이 췌장암 환자들은 정상 체온이 절대로 몇 년 동안, 혹시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저체온 상태가 계속된 것입니다. 저체온 상태가 35.5도 때면 벌써 면역력이 30% 감소하는데 체온이 36.5도를 넘어서 37.5도까지 되면 약간 미열이 있는 상태에서 면역력이 5배, 6배 증가돼요. 그 췌장암 환자들도 이거 닥터 브랜드를 덮으면 처음에 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걸 느낀다고 해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백혈구의 활성도가 5배 내지 6배 증가하며 암세포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암세포 인식 능력인 면역 감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또, 췌장암 세포의 췌장 암세포가 서식하는 그 네 번째 핵심 기전은 세포막의 균형적인 정기적 균형이 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의 전기는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 바깥쪽은 양전하, 안쪽은 음전하. 이렇게 가서 막 전위를 유지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세포 자체의 생명 활동이에요. 그래서 바깥에는 음전하, 안에는 양전하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정상세포의 막 전위는 마이너스 70mV예요. 근데 암세포는요, 마이너스 70mV가 아니라 양전하가 더 올라가서 암세포는 마이너스 12mV예요. 그러니까 음전하가 약한 거죠. 음전하가 마이너스 70mV여야 되는데 양전하가 더 세서 음전하를 중화시킨 거죠. 양전은. 그러니까 정기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예요. 세포 막 전위가. 이게 이게 세포의 정기적 특성이 망가진 췌장암, 또 다른 다 암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포의 이렇게 정기적 균형 막 전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정상적인 막전위는요, 세포가 만약에 손상되고 그러면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끔 유도해요. 스스로 자살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채우죠. 근데 손상된 이 세포가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막전의 붕괴로 그 신호가 신호 프로그램이 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세포가 자멸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세포가 그냥 유지하면서 세포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로 변이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내 몸에 전기 균형을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포 자살을 세포 자살을 유도해야 되는데 세포 자살을 못하게 만드니까 못된 세포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 이게 닥터 브랜드에서 그라운딩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과잉 양전하이면 땅에서 음전하가 올라와서 이 양전하, 음전하 균형을 맞추도록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닥터 브랜드 테크놀로지. 자면서 6시간, 7시간 접지를 하는 것입니다. 몸에다.
그다음에 막전위가 세포 막전위가 붕괴되면 세포 분열 주기를 조절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막전위를 가진 암세포는 성장 신호를 무시해요. 그리고 그냥 막 성장 신호를 받아서 분열하고 했는데 신호 없이 그냥 자기네가 증식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무시하고 미친 거죠. 무한 증식, 암세포 무한 증식. 그러니까 췌장암 같은 거 걸리면 빠르잖아요, 진행이. 이런 것들이 세포 막 양전화가 과잉으로 돼서 어떻게 양전화가 어떤 거죠? 이렇게 전기기구를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전열기를 쓰거나 전기 매트를 쓰거나 이게 전기 환경에 있거나 그러면 계속 외부에서 양전화가 우리가 다 양전화가 유입되기 쉬운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쌓인 양전화를 밤에 수면 동안에 그라운딩으로 접지로 땅으로 흘려보내는 거. 땅에서 땅의 지표면에 가득 찬 음전화를 끌어올려서 양전화를 중화시키는 게 닥터 브랜드 세 번째 원리, 전기 균형, 불균형의 오염을 없애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은 항상 과학 양전화로 포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간 전달 신호를 방해하고 조직의 산성을, 조직의 폐하를 산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막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환경, 플러스 마이너스 막전의 균형 환경은 단순히 세포 막전이라 그래서 세포 막 껍질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전기 신호는 세포 막에서 세포 핵 내부로 전달돼서 유전자 발현을 직접 조절함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막전화 변화를 감지해서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 칼슘 이온 채널, 나트륨 이온 채널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질 내로 칼슘 이온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그 신호 전달 분자들이 밤새 분자들 연쇄 활성화됩니다. 음.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P53, 캐스페이스 등 세포 자살 유전자 이런 발현이 이 정기적 균형이 맞지 않으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됩니다. 그런데 닥터프렌드는 3개월 덮었을 때 P53 유전자가 376% 증가되는 게 어, 아주대, 아주대 실험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같이 여기다 끼울 걸 잠깐 실수했네요.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막전위는 이 경로를 통해서 생존 유전자는 켜고 자살 유전자는 끄는 거. 이게 세포의 정기적 균형하고 관련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닥터 브랜드는 다섯 가지 오염을 제거하는 건 세 번째 오염은 뭐냐면 세포 전위의 불균형이에요. 그것도 오염으로 봤어요. 다섯, 5대 오염 제거 원리는 닥터 브랜드 시스템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닥터 브랜드가 암세포를 그래서 죽여서 뭐 치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생체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법을 취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밝힌 아까 쭉 얘기한 암 생존 조건을 역으로 제거하는 과학적 전략입니다. 예방 차원이죠. 다섯 가지 오염 제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우선 수면 환경의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면 산소 오염 제거, 저산소 환경을 개선합니다. 닥터 프렌드 자연 소재에서는 24시간 산소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속에 그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죠. 피 속에. 그리고 미세 순환을 회복하는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36.5도를 유지해서. 그리고 바이오세라믹 테크놀로지로 몸속에 있는 모든 독성 오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막전위를 정상화하는 전기 불균형은 그라운딩으로 전기 불균형 오염을 제거하고 피를 깨끗이 하고 피를 접지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혈액을 뚝뚝 떨어뜨려서 혈전 개선 효과로 인해서 혈액 오염이 제거됩니다. 혈액 점도가 개선되는 혈전 제거 기능도 아까 말한 아주대 동물 실험에서 연구 결과로 밝혀진 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산소, 그러니까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저산소예요. 저산소가 있어야 암세포가 증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에너지원인 저산소, 음? 저산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차단하냐면 닥터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섬유, 광물질, 원적외선, 바이오세라믹이든 미네랄 이런 걸로 구성된 침구 시스템이 거기서 산소가 배출돼서 조직의 이완 뜨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켜서 조직의 미세 혈류를 확장시키고 산소 확산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증가되면 그 암세포는 더 이상 무산소 당분해에 의존할 수 없게 되고 정상 미토콘드리아 회복이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호흡이 회복됩니다. 산소 증가 메커니즘을 닥터브랜드 산소 공급 증가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원적외선 방출돼. 그래서 천연 강물에서 방출돼서 혈관, 근육, 평활근을 이완시켜요. 그래서 혈관 직경을 넓힙니다. 그리고 원적외선의 그 세포 재생 이런 거로 인해서 혈류가 늘어나요. 네.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이제 근육이 이완되니까 모세혈관이 직경이 증가하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산소가 조직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종양 주변에 폐쇄된 막힌 미세혈관이 재개통됩니다. 혈류가 개선되니까. 우리 몸은 생명력이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될 수 있으면 살아나는 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죠. 그게 항상성의 원리죠. 또 산소 확산이 증가되면 혈관에서 세포로의 산소 확산은 농도, 기울기와 거리에 의존해요. 근데 혈류 증가로 조직 내의 산소 분압이 상승하고 확산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충분해지면 전환이 좋아져서 암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화적 인산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돼서 암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하는데 산소가 풍부해지면 이런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예. 닥터 브랜드의 산소 공급 증가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바르브루크 효과가 뒤집히는 거예요. 바르브루크 효과는 산소가 부족할 당시에 산소를 쓰지 않고 세포질에서 당분해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포도당 1분자가 에너지를 2개밖에 생산하지 못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당분해를 하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다량의 젖산이 생성된다 그랬죠? 그 젖산이 생성되니까 산성 환경이 조성되고 암세포 증식이 가속화됩니다. 근데 이 닥터프렌드 원재료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혈류가 증가하면 네? 이 효율적이 돼요. 포도당 한 분자가 ATP 에너지를 2개 만들던 데서 36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CO2와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가 돼요. 그래서 폐하가 정상화돼서 암세포가 산성을 벗어나서 암세포 성장이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암세포의 에너지 생산 이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취약해지는 환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7년에 독일의 그 비엔나에 있는 그 난치성 전문 병원, 얼터너티브 메디컬 센터 거기 가서 실제 닥터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각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실험한 것입니다.
췌장 환자에게 실험해서 췌장 종양 세포의 산소 공급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 공급이 활력화된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거 이제, 어, 이거는 환자 이름이고요. 이전에는 췌장암 상태에서는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생성이 못 되고 산소가 결핍되니까 세포의 활동력이 이렇게 저하됐어요. 작은 활동. 근데 이게 닥터 브랜드를 덮으니까 세포 수가 늘어나서 ATP 생성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고 활력적이 됐다 이거죠. 산소가 증가돼. 그래서 똑같이 췌장 종양을 앓더라도 기운이 나고 조금 더,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줄이는 이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췌장 종양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뭐 치과 의사라든가 또 약사 이런 분들이 췌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활력적으로 돼서 자기 직업을 계속하고 있는 치료를 하면서 자기 경우를 체험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체온의 오염, 저체온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미세혈류가 혈액을 공급 못하니까. 그런데 원적에서 나고 천연 광물질이 심부 체온을 상승시키고 췌장 주변의 혈관을 확장합니다.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5배, 6배 증가한다는 것은 면역학적으로 잘 확립된 사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 상승의 면역학적 효과를 보면 백혈구 활성을 증가시키고, 백혈구는 이제 면역세포죠. 그래서 체온 상승은 백혈구의 이동 속도와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37.5도나 38도씨에서는 호중구의 식균 능력이 최다가 돼서 NK세포의 세포 독성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암세포를 물리치는.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세포는 그 열 충격 단백질, Heat Shock Proteins, HSP 생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HSP는 손상된 단백질을 복구하고 암 항원을 면역세포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체온 상승이 중요해요. 닥터프렌드 5가지 오염 제거 원리 중에서 1번이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하는 게 1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종양 투과성이 증가돼 혈관이 확장되면 종양 주변에 아까 섬유질을 만들어서 종양의 보호막이 되어서 이렇게 혈관이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고 항암제도 제대로 투과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혈관이 확장되면 종양 주변의 섬유성 기질이 느슨해져서 면역세포가 종양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는 거예요. 체온이 상승하면 근육과 혈관이 이완돼서. 그리고 사이토카인, 그래서 암세포 증식을 직접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는 인터페론이나 인터루킨 등 항암 사이토카인 생성을 촉진합니다. 체온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정말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이래서 저체온입니다. 이게 종양세포만 해당되는 원리이겠습니까? 모든 암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리죠. 또 조금 아까 말했듯이 독성 오염을 제거해서 염증을 만드는 뿌리를 제거하는 거,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보호막, 아까 암 보호막인 섬유성 기질, 이거를 어,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산소 공급, 그리고 림프 순환, 이런 건 젖산, 중금속, 염증 부산물, 이런 걸 효과적으로 바이오세라믹 테크놀로지로 제거합니다. 도곡성 물질은 어떻게 그런가요? 처음에 우리가 닥터프린드를 쓰고 나면 이틀, 3일 자면 몸이 더워지면서 온몸을 긁습니다. 고객님들이. 그건 온몸을 통해서 독성이 분해돼서 배출될 때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려워. 그리고 심지어는 항암 치료나 하신 이런 분들은 막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원적외선으로 심부 체온을 상승시키니까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땀의 형태로 물로 중금속, 요소, 젖산 등이 배출되며 이렇게 되면은 신장 부담을 덜어주죠.
그리고 미세 순환이 체온이 오르고 순환이 개선되면 림프관의 흐름도 활성화돼서 림프의 노폐물, 염증 물질 이런 거를 수거해서 혈액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서 또 혈액은 바깥으로 배출시키겠죠. 그리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요. 피가 늘어나면, 혈류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다섯 번째 오염 제거. 피를 깨끗이 해서 거기 산소를 풍부하게 머금어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상승해서 혈액 정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요소 질소나 크레아틴, 대사산물이 효율적으로 배설됩니다. 독성 물질 오염 제거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췌장 암세포를 둘러싼 속엽성 기질. 그게 암을 꽉 둘러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암세포를 자기네가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주로 콜라겐, 섬유 아세포, 그러니까 섬유질, 우리 이렇게 상처 나서 숨지거나 대거나 그러면 새 섬유질이 나와서 그 상처에 숭이 생기잖아요. 그 숭이 생길 때 그 섬유질,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양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독성 물질이 제거되고 염증이 감소하면 바이오 세라믹 테크놀로지로 독성 물질이 자는 동안에 제거되고 염증이 감소하면요. 그 기질을 그 섬유성 기질을 형성하고는 섬유 아세포가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심장 수술을 해서 이렇게 흉이 있다거나 되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닥터브레드 몇 년을 쓰면은 그게 다 흉이 없어진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섬유 아세포가 비활성화되는 거. 그럼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섬유성 기질도 그 암세포를 보호하는 장벽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기존 콜라겐 섬유가 분해 효소에 의해서 느슨해집니다. 왜냐 체온이 오르면 효소 활동이 활발해지니까요. 그리고 혈관과 림프관이 재생되어서 순환이 회복됩니다. 면역세포와 약물이 그래서 그 섬유성 기질이 무너져서 그 종양 내부로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전기 불균형, 막전화, 마이너스 70mV로 유지되지 않고 마이너스 15mV 이렇게 전기 균형이 깨지면 암세포, 자살 스위치, 암세포로 바뀌거나 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세포가 비실비실하면 너 죽어! 이렇게 자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자살 명령을 안 내리니까 걔네들이 변이 돼서 암세포로 바뀌는 건데 그 암세포 자살 스위치를 복구하는 게 정기적 균형, 정기적 균형을 찾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라운딩, 접지를 통해서 구리이온, 음이온 발생 이런 것은 체내 과잉 양전화를 줄이고 세포막 전위를 정상화시켜요. 그래서 전기적 균형이 회복되면 암세포 자멸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막전의 정상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구리섬유와 천연광물질에서 방출되는 음이온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면 음이온은 자유전자, 음전하를 제공해서 과잉 양전하를 중화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이렇게 세포막에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가 정상 가동, 회복하면서 세포 내부는 음전화, 양전화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채널이 활성화돼서 다시 세포 내부는 음전화, 바깥에는 양전화를 띄어서 목전위가 마이너스 70mV로 회복됩니다. 네. 암이나 이런 거는요, 마이너스 15mV가 아니라 플러스 30mV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양전화가 과잉돼서 암세포가 막 춤추는 이런 몸의 전기 균형이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양전화가 중화되는 거예요. 과잉 양전화가. H 플러스, NA 플러스 등 암세포 주변에 축적된 이 플러스 과잉 양전화가 음이온에 의해서 중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를 땅과 연결해서 어싱, 그라운딩으로 해서 그렇게 음이온에서 중화돼서 세포 외액의 폐하를 상승시키고 전기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 변화는 정상화된 막전위가 그렇게 되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회복하죠.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 P53와 세포 자살 유전자 캐스페이스가 다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자살 경로. 그러니까 죽은 세포,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응? 아포토시스가 떻게 진행되냐. 일단 그 세포, P53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P53는 DNA 손상, 너 손상됐어. 그러면 감지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세포는 죽어! 이렇게 자살 명령을 내리는 P53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게 376%입니다. 닥터 브랜드에서 아, 그 아주대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P53는 캐스페이즈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연쇄 활성화를 유도해서 캐스페이즈 9, 캐스페이즈 3 이런 것으로 활성화되면 세포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해합니다. 네.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투과성 증가. 캐스페이즈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을 투과시켜서 사이토크롬 C를 방출합니다. 이는 세포 자살 신호를 증폭시키는 양성 피드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이 완료되는 거죠. 핵이 응축되고 DNA가 조각나며 세포막에 It's me 신호가 표시됩니다. 대식세포가 죽은 암세포를 조용히 제거해서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게 세포 자살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단백질 분해 요소가 활동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투과성이 증가돼서 세포 자살 신호를 증폭시켜서 세포 자세가 DNA를 조각내서 세포 자살 그래서 대식세포가 죽은 암세포를 조용히 제거하는 이런 게 세포 자살 경로고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암세포가 발생해도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면역 기제가 활동하는 것은 바로 이 세포 자살 경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염증 없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혈액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췌장의 재생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입니다. 산소, 미네랄, 원적 개선의 복합작용은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고 적혈구, 변형 그 능을 회복시켜 췌장의 미세혈관을 재개통합니다. 이는 췌장 조직의 세포 회복과 재생의 물기를 만듭니다.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면 췌장 세포가 재생된다 이거죠. 즉,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오염 제거 원리, 또 다섯 가지 췌장 세포를 만드는 현대의학이 밝힌 이런 기전을 보더라도 환경이 바뀌면 암이 바뀐다는 거죠. 췌장 기관 단일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췌장세포의 접근은 어떻게 했냐면 암세포 죽여야 된다. 그리고 항암제로 세포 독성을 유발하고 방사선으로 DNA를 파괴해. 그리고 수술로 물리적으로 제거해. 근데 췌장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있으면 수술도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항암제로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은 정상세포도 손상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죠. 근데 환경의학적 접근은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선택적으로 암만 억제시키는 거예요. 산소 공급으로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큰다 그랬죠. 대사를 정상화하고 체온을 상승시켜서 면역을 정상화시키고 독성을 제거해서 염증을 해소하고 전기 균형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세포 자멸,
스스로 세포를 자멸하게 유도하고 혈액 정화로 순환을 회복하고 이게 암이 살 수 없는 비단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암들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프렌드 개발자께서는 이 암이 우리나라가 암 사망률, 암 발병률, 또 20대 대장암 발병률 그게 세계 1위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비극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닥터프렌드를 많이 보급해서 닥터프렌드를 써서 환경의학적 접근으로 암이 살 수 없는 예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닥터프렌드의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췌장암은 암이라는 질병이 아니라 저산소, 저체온, 염증, 전기불균형, 독성에 잠식된 조직 이런 환경 질환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닥터프렌드는 잠자는 동안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덮고 잠자는 동안에 이 5가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더 이상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또 암이 증식할 수 없는 자연 회복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항암 치료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암이 살 수 없는 내 몸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바로 췌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그 3명 걸러 1명이 암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정확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